예, 안녕하세요. 법을 공부하는 주한용 회계사입니다. 채무불이행 책임하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750조에 있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390조에 있습니다. 요것도 이걸 법 조문을 비교해 가면서 보면은 좋은데, 잠깐만요. 여기 있네. 여기 보시면은 그 390조하고, 그리고 이 750조입니다. 그래서 390조 보면은 채무의 내용은 쫓아니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고의과실이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때는 그래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시면은 그래서 입증 책임이 그러니까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채무자는 자기가 고의과실이 없다는 걸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그러니까 채무자는 고의과실이 없으면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은 채무자가,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물어오면은 나는 고의과실이 없다는 걸 채무자 피고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렇게 나는 고의과실이 없다 해야 되고, 불법행위 책임은 내가 피해를 입었다, 원고가 이렇게 주장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750조를 보시면은 뭔가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피해를 본 사람이 이제 채권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피해자는 채권자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를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가해자,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가해자가 위법 행위로 이렇게 내한테 손해를 가했다는 걸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원고이면서 채권자야. 그래서 이렇게 법 조문을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서로 다르다. 그게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공통적인 거는 고의과실의 내용은 경과실로서 그리고 금전배상이 원칙이고, 그러니까 피해자든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든 뭐 자기 자신한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피고가 손해를 배상했을 때는 손해배상자 대위 그 규정이 다 적용이 됩니다. 공통적인 거는. 그 다음에 위자료 청구를 할 때는 채무불이행 책임은 두 개 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요 750조에 의한 위자료 청구는 요 751조에 있는데, 신체나 자유, 명예,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요 751조 한번 볼까요? 요 보면은 신체, 자유, 명예, 기타 정신적 했을 때는 이때도 그러니까 위자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불법행위 저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이 393조의 이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한 이거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텐데, 한번 볼까요? 이거 금방 봐도 내가 다 잊어버리니까 393조를 보시면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으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는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위임 관계에서
채권자가 위임자고 수임인이 이제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못했을 때, 이 채권자가, 위임자가 어떻게 손해를 많이 입을 것을 특별한 사정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이 통상의 손해 외에도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위자료 어떤 청구를 이 채권자는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요거는 특별한 사정이나 또는 그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위자료 청구고, 요거는 법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고, 이것도 물론 법조문에 나와. 근데 과실상계도 두 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성질이 좀 달라요. 요거는 반드시 참작을 해야 됩니다. 이 주장을 하면은, 주장을 안 해도 반드시 참작해야 되고, 그리고 법원에서 직권조사를 해야 되고, 요 과실이라는 것은 약한 주의 의무를 뜻합니다. 이게 몇 조에, 요 750조의 불법행위도 과실은 가능한데, 그러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계 주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 가해자한테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가해자가 상계하자 할 수가 없습니다. 상계 주장을, 고의의 불법행위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상계 주장을 못합니다. 496조에 있네. 한번 볼까요? 지금 안 넣었구나. 여기 있네. 행위 채권을, 수동 채권을 상계금지다. 채무가 고의의 그러니까 고의고 불법 행위일 때는, 채무자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 불법 행위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100% 다 일단 물어줘야 됩니다. 채무자 쪽에서는. 그거는 상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반드시 참작해야 되고, 이게, 여기 있네. 이걸 396조라고 해놔야 되겠네. 이 반드시 참작하고, 직권으로 주장을 안 해도 이걸 참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의해서 참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참작하여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참작해야 되고, 뭐 주장을 안 해도 직권조사해야 되고, 그러나 그 정도는 판사의 재량이고, 그리고 요 할 때도 법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나서 손익상계를, 과실상계는 요 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먼저 하고, 손익상계는 공평의 개념에서 우선위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96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상액의 경감 청구는 이거 채무불이행 책임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상액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가령 100만 원을 손해배상해라 했을 때 그 감액 청구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때 고의 중과실은 안 되고, 경과실이 있을 때는 생계에, 그래가 손해배상 책임이 너무 많으니까 생계에 영향이 있을 때는 가능하도록 765조. 여기는 안 해놨는데 어쨌든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배상의 경감 청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없고요.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중과실은 안 되고. 그리고 이행보조자에 의한 책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책임이 가령 의사관여만 있으면은 이 책임이 있다는 거고, 여는 지휘감독 관계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직원, 위임과 수임인의 관계에서 수임인이, 가령 직원을 뽑았는데 정식 직원이 아니에요. 알바나 그런 식입니다. 알바나 그런 식, 어쨌든 간에 의사관여만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은, 가령 물건을 파는데 택배 회사를 통해서 물건을 배달하잖아요. 그러니까 택배 회사에 가령, 그게 내 이행보조자가 되는데, 택배 회사도 택배 회사의 잘못으로
실제 판매자가 그 고객한테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행보조자에 의한 책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건 택배회사하고 내하고 뭔 관계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택배회사한테 의사관여를 했잖아요. 이걸 저까지 배달해달라고. 그래서 의사관여만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택배회사가 잘못해도 판매하는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이 불법행위 책임은 그런 정도까지 안 되고 완전히 지휘감독 관계, 가령 내가 고용했다든지 고용해가 뭐 알바든 정직원이든 내가 완전히 지휘감독, 굉장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많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관계라야 불법행위 책임지는 거고, 요거는 뭐 내가 컨트롤을 거의 못해도 의사만 관여돼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보조자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행보조자가 내하고 끈끈한 관계, 요거는 좀 느슨한 관계, 그래도 책임을 져야 된다.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요거는 안 날로부터 3년, 뭐 있은 날로부터 10년. 요게 더 빨리 법률관계를 마무리 지으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부터. 감사합니다.